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당분간 출판사에서 제가 출판하기로 한 글뿐만 아니라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2달 동안 작업을 당분간 정지한다 그래서 저도 출판에 맞추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이렇게 공백 기간이 생겼고, 그 전서부터 제가 경학전서의 전축록을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을 다운을 받질 못해가지고 제가 조금 컴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날 아침에 회원분들한테 공지사항을 넣었더니 바로 5분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예, 허인의 원장님이 바로 보내주셔가지고, 예, 여러분들하고 그냥 바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강의할 거에 대해서 생각한 거 대충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예,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가운데 아마 경학전서를 읽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글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축록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듣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글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읽을 것인가. 이제 사전에 제가 경학전서를 알게 된 것은 본이 땐가? 본인가 본삼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한의학에 대해서 회의가 굉장히 심했는데 제 동기 한 친구가 제가 이제 한의학 말고 이제 사서상경을 공부한 걸 알고, 야, 한영아, 너한테 맞는 책이 있는데 네가 한번 그거 읽어봐라. 그래서 그게 무슨 책이냐 했더니, 저는 사실 한의학 서적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잘 몰랐고 전혀 아는 게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경학전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기 명동에 있는 책도 귀했을 때니까 중국 서점에 가가지고 경학전서, 지금 도저히 제가 시력이 나빠진 게 아마 경학전서 보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글자도. 근데 그냥 보자마자 너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적성에 가장 최적화된 글이라는 거를 읽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제가 한 5차례는 읽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5차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 경학전서에 의해 가지고서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뒤로 한 10년 정도는 경학전서에 관해서 이렇게 처방도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서 가운데 통독한 책은 중경서하고 금계요약하고 경학전서 요 3권이 통독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책은 조금씩 금원사대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기는 봤어도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통독한 책은 경학전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한문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라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만은 어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재수할 때 호남의 화순 땅에 화순에 도남제 서원이라는 데가 있다. 조그만한 도남제 서원이 있는데, 서당이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이 호가 만취, 위자, 개자, 위계도 선생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한문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때 이제 한문에 워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농담 반, 진담 반. 제가 한의대를 간 것은 한의학을 좋아서가 아니라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미친 거죠. 예. 제가 이 한문에 빠지게 된
이유도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경희대에 합격하자마자 합격 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전화로 합격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 선생님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사람을 엄청 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말도 좀 벅벅거리고,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말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해요. 근데 또 반면에 엄청나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감성적이고 그래요. 제가 이런 공부를 했지만은 제 성격은 어떻게 보면 또 반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글을 보면은 제 성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위계도 선생님한테 이제 공부 예과 1학년 때서부터 제가 본3 정도 되면 거의 서전을 공부하고 여러 이제 제가서도 읽고 뭐 여러 책 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경학전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경상도의 어떤 유명한 그 조선 말이죠. 근대 학자인데 이 경상도 어떤 그 선생님은 제가 그 조남을 잊어버렸어요. 이분 문화에서는 그 사서삼경을 공부를 함께 하면서 경학전서를 읽게 했다고 그래요. 경학전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경학전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경학전서는 육아에 가장 접근했던 유의 책이에요. 유의. 예, 이거 제가 그냥 빨리빨리 쓰겠습니다. 유의. 가장 경학전서는 유생들이 읽기에 공부하기에 제일 최적화된 의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학전서는 고문의 아주 뛰어난 글이다.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고문이란 말을 함부로 안 써요. 예.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고문의 문체를 얻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고문의 방식으로 글을 쓴다는 게. 이게 또 여기에는 논란거리가 많아요. 이 경학전서는 고문의 방식으로 쓴 고문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쓴 글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제가 한 2년 동안에 한 5회는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하면서도 엄청 많이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학전서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경학전서를 읽어라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학전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책인가? 경학전서를 통해 가지고서 금은사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의사학적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경학전서의 전축론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같이 읽어도 그 뒤에 강론에 해당되는 거는 그 일반적인 의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축론은 내용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의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학 전축록의 첫 번째의 제목이 명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명리가 도대체 뭐냐? 이 명리라는 말을 장경학이 썼을 때는 장경학의 의도가 알아야 돼요. 장경학의 의도. 자, 이라고 하는 글자 이게 도대체 뭐냐? 장경학을 알기 위해서는, 읽기 위해서는 성리학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이 책을 읽어야지 성리학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읽게 되다 보면은 정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라고 하는 건 다스릴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치, 원리, 궁극적 순수,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이데아적인 개념으로 부각된 것은 송나라 이후라는 거예요. 송대. 그러니까 송대 이전에는 명리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주자에 의해 가지고서 사서가 나온 거예요. 사서가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라는 말은 송대 이전, 그러니까 주자 이전에는 사서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서라는, 그러니까 대학맹자, 대학중용, 논어맹자라는 책은 있었지만 그것을 한 대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책으로 규정 지은 것은 주자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삼경이라는 말은 송대 이후에, 그것도 남송 이후에 나온 개념이지 그 전 사람들은 사서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은 문학적인 뜻도 있죠. 우리가 전축록은 하나의 문학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의서도 되죠. 여기에는 역사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문학, 사학, 문사철 이런 말을 쓰죠. 아마 이런 말 아마 일본 사람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그러나 문사철, 그러니까 어떤 글에도 문학이 따로 있고 역사가 따로 있고 철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경학전서가 대표적으로 이 문사철로 이루어진 글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라는 게 뭐죠 도대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게 다스릴이잖아요. 그죠? 다스리다. 다스릴 이 또는 이치 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장경학이 여기에서 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리학적 개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리학적 개념에서. 자, 요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명리가 뭐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명이라는 게 또 뭐죠? 이 앞에 명자가 있잖아요. 이치를 밝힌다. 이게 명이 뭐죠? 의심을 해야 되죠. 명은 지식이에요, 지식. 네, 지식. 이게 의서의 첫 장, 장경학의 글을 처음 열었을 때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치를 공부해라는 거예요. 육아는 소위 말해서 공자, 맹자, 육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서상경 공부하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읽으라고 하면 여러분 읽을 시간도 없어요. 혼자서 절대로 못 합니다. 예.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자서 이게 쉽게 뭐 여러분 대학 뭐 논어 조금씩 읽기도 하고 좀 그러지만 잘못 공부하면요, 여러분 망쳐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공부가 우리 지식을 일깨워지기도 하지만 우리 정신을 잘못하면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식 단순히 그냥 현대적으로 그냥 읽고 버리고 뭐 이렇게 취사선택 가서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죠.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다가 잘못 공부를 하면요, 진짜 망치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피폐해진다니까요.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공부라는 게. 예.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예.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서 교정을 좀 받아야 돼요.
어떨 때는. 잘못하면 옆으로 하면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다 우리 한의학의 맹점이 뭐냐면은 제가 속된 말로 해서 참,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저가지만은 되지도 않은 인간들이 목소리만 커가지고 막 날치고 우리 한의학계를 혼란하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정말 저도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도 보다 못해서 제가 결국 글도 쓰고 여러분 앞에 나서서 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잘못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뭐 누구라고 뭐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예. 또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망치고 자기만 망치면 괜찮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명이란 뭐냐? 여러분, 요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사서삼경이 모든 게 주자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명리예요, 명리. 그러면은 주자가 괜히 이 명리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원래 있는 것을 주자가 새롭게 편집을 하고 새로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는 결국은 뭐냐면 편집의 기술과 해석, 이것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준 거라는 거죠. 편집만 잘해도 여러분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 철학이, 그러니까 성리학이 조선 500년간을 거의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지배를 해왔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그것은 이 자리에서 뭐 논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현상이라든가 현상을 해석을 했고 고전을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것이 왜냐면 실턴 조턴 간에 금원 시대 이후의 모든 의서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본적으로 알 필요는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명리라는 용어는 송대 성리학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성리학이 없었더라면은 명리라는 이 개념, 용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봤을 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대의 반응이다. 시대의 정신이다. 글이라고 하는 건 시대의 정신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글을 통해서 의식화되는 걸 우리는 대번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면은 저 사람 되게 거만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한 23살에서 24살 때인가 경학전서 읽고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이 뒤로도 조금 봤죠. 임상하고 30대 초까지도 봤으니까. 거의 40년 동안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경학전설은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 읽듯이 저는 그냥 쭉 볼 수가 있어요. 경학전서 마음 먹고 본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달이면 다 봐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경학전서에 익숙한 게 아니라 주자 철학에 제가 익숙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뜻을 썼다는 걸 대번에 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갖고서 2달 동안 한번 경학전서를 우리가 한번 접근해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리라고 하는 말은 앞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천명지위성.
이런 정도는 여러분도 아마 봤을 거예요. 중용의 첫 장이죠. 중용. 중용 첫 장에 나오는 용어죠. 유명한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지나가는 길에 문법 구조를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천명, 지위, 성 이렇게 읽어야죠. 근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천명, 위지성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위지성. 예, 천명, 위지성. 이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그 해석본들 보면은 사서의 해석본들 보면은 분명히 이것에 구별을 해놨어요. 이 지위하고 위지하고 이렇게 지위하고 또는 위지하고 어떨 경우는 위지라고 쓰고 어떨 때는 지위라고 쓰는 거예요. 이 지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명, 지위, 성 했을 때 천명과 성에서 어느 것이 주체가 되느냐 했을 때 이 지자가 앞에 있으면은 이게 주가 돼요. 그래 주체가 되고 뒤에 이것은 객이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위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위지가 됐을 때는 이 뒤에 있는 글이 이게 주가 되고 이 앞에 있는 게 객이 되는 거예요. 예, 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이 중요한 거예요. 천.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만일의 경우 천명 위지성 하늘이 명한 것 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은 비슷하지만은 무엇이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참 이것도 지나가는 길에 그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 그 사마광하고 송나라 때 북송제 사마광 선생하고 명도 선생하고 이게 서로 대화하는데 서로 그 친분 관계도 있고 굉장히 같은 계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대적인 그 반대파에 있었던 유명한 그 왕한석이에요. 왕한석. 이 신법을 했던 사람이죠. 예. 나중에 왕한석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인에 의해서 북송이 바로 한 멸망을 하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정강의 변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정강의 변인가? 예, 정강의 변 맞다. 예. 정강의 변. 예. 자, 엽기를 샜는데 사마강의 하루는 명도 선생한테 나는 그 저기 중용에서 예의 300과 위의 3000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예, 책에 다 제가 읽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명도선이 뭐라 그랬냐면은 어째 그것이 어렵다고 하느냐. 나는 바로 천명지위성 219가 어렵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강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명도 선생은 정말 거의 그 동생 이천 선생하고 거의 500년에 한 번 나올 거 말 거 하는 거의 천재적인 그 철학가예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 그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양 사람들 주로 그 육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교는 뭐죠? 심이에요, 심. 불교는 마음에서 시작. 모든 게 마음이에요. 근데 육아 입장, 동양 소위 말해서 중국을 위해서 거점을 둔 그러한 철학적인 것은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발생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도 하늘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먼저. 자, 그런데 이 성을 이천 선생이
그 명도의 동생 이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호정이라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천 선생이 성증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성은 이다. 이거는 일종의 공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이 뭐냐? 이치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성선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뭐 솔성주의도 뭐 수도주의 뭐라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중용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늘이 명한 것, 이것을 일으켜서 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하늘이 누구한테 명한 거죠? 하늘이 누구한테 명한 거죠? 사람한테만 명한 게 아니죠. 인물, 사람과 그 밖에 모든 물체, 초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초목에도 나름대로 다 성질이 있는 거예요. 품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것만 우리가 조금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결국은 뭐냐면은, 대학하고 이게 연관이 또 돼 있어요. 대학에서 유명한 우리, 여러분 뭐 보기도 경물치지라는 말 다 들었잖아요. 경물치지. 요것도, 자, 송대 이전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예기의 하나의 편지에 속해 있던 글이에요. 조그마한 글이에요. 이렇게 단행본으로 이렇게 편지 빼낸 것은 예기에서 빼낸 것은 주자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북송 시절에 주자 이전에 명도라든가 이천 이런 사람들, 장wen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불교 철학과 도교가 중국의 모든 그 지식인들의 사상 체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불교와 도교 공부를 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가적인 입장에서 우연히 예기의 대학 편읽다가 이 경물치지를 본 거예요.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 밑에 경물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은 거죠. 경물치지라는 글을 보고. 경물치지,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 물이 뭐냐? 물을 격한다는 게 뭐냐? 이게 해석이 다 한 나라 때 해석하고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거의 조선 500년간은 주자설에 의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주자설까지 따를 필요는 없어요. 예. 다만 자, 여기서 물이라는 게 뭐냐? 모든 거죠. 그러나 대학이라고 하는 책의 기준을 했을 때 여러분 보면은 평천하, 치국, 재가, 수신, 정심, 성의 이렇게 돼 있죠. 큰 틀에서 이게 물이에요. 천하, 국, 가, 집안, 내 몸, 내 마음, 내 뜻, 이게 물이에요. 자, 부모님, 부모, 선생, 군사부 보통 그랬죠? 이것도 물이에요. 이것도 물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물에는 끝났나 벌써?